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공인공법 이상공입니다. 오늘도 합격의 10분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시험 볼 때 은근히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은 수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각가지 사업에서 이게 그 수용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고 무슨 법을 준용하고 또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걸로 봐주는 시기 등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이제 수용에 대한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매번 제가 얘기하지만 수용은 아무나 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에 대한 수용성 기억나시고요. 수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용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한 4가지쯤을 봐줘야 됩니다. 각 법의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 등의 수용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내용 등을 정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공익 사업을 시행을 해요. 무슨 뭐 도로 만드는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든가, 신도시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주택법의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봐서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협의가 안 되면 사업부지의 토지 등을 강제로 뺏어다가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제로 뺏어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수용한다고 얘기하고 강제로 사용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법에 이제 4군데가 나온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하고 주택법의 사업하고 이 4군데의 수용에 대한 특례가 나와요. 근데 요 나올 때마다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수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토지보상법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한마디로 수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법을 준용합니까가 나오면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매도 청구와 관련됐을 때의 준용법률이고요. 수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요,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아무나 수용할 수 없는 거니까 이와 같이 무슨 도로를 만드는데 이에 대한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했다, 강제로 뺏어다가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공익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공익사업법인 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수용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안 그러면은 아무나 와서 괴롭힐 수 있으니까 안 되겠죠. 공익사업에 대한 인정을 국장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A란 자에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먼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거하고 내용에서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항상 수용당하는 자는 더 받고 싶어 하고, 수용하는 자는 덜 주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평선을 그리면서 뭐가 되죠? 계속적으로 협의가 안 되죠. 이런 경우일 때 우리가 그에 대한 협의를 조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 안 되니까 우리 협의하게 해주세요라고 재결 신청을 해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보통 1년을 줘요. 어디서는? 보상법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1년 내에 재결 신청이 없다면 협의도 안 되면서 아무것도 진행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았던 것을 실효시키는 게 바로 공익사업의 인정 실효 규정인 거예요. 1년 내에 재결 신청도 없으면서 협의도 안 된다고 한다면 공익사업의 인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이게 원래 보상법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익사업법대로만 수용을 한다면 사업을 공익사업을 얼렁얼렁 시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에 대한 부분에 뭘 주겠다? 밑에 4가지의 특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4가지의 특례를 주겠다,
뭐하죠?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죠.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비법의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택법의 사업에 대해서, 요 네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다? 아하, 보상법에 특례가 있구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공익사업의 보상법에 의해서는 국장한테 사업의 인정을 받아야만 수용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서는 특례가 인정돼서, 기억하세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면 언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 시작.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걸로 봐주겠다. 그리고 개발법에 가면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 시 수용사용되어지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작성 고시하면 공익사업은 뭐다? 인정받은 걸로 간주해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줄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마다 공익사업의 인정 시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용사용된 토지 등 세목을 고시했을 때가 개발사업, 실시기획 고시했는 때가 도시계획시설사업. 그러면 정비사업은 언제가 될까? 정비사업은 시군 등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고시가 있는 때입니다. 사업시행계 인가고시가 있다면 공익사업의 인정은 받은 걸로 봐주겠다. 그리고 주택법에 가면 언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걸로 봐서 수용이 인정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요 세 가지의 도시계획 사업과 그다음 주택법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법, 공익사업법의 특례가 인정되어져서 국장한테 사업 인정받지 않아도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간주하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해도 간주해준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고시 있는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마다 공익사업의 인정을 간주한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요거죠. 국토계획법의 내용, 요겁니다. 그래서 보상법에 대한 특례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재결 신청은 원래 1년이지만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걸 1년 내에 재결 신청 안 했다고 해서 공익사업을 실효시키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업은 사업의 시행기간 내, 시작. 사업의 시행기간 내까지 재결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 주겠다. 1년에 한정하지 않고. 그래서 수용 보상의 협의가 안 됐을 때 이 협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재결 신청 기간은 내 사업 다 1년이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내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 특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의 뭐다? 내용에 관련된 또 보충을 본다면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토지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건물, 정착물을 다 수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부분도 수용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 외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것도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업의 부지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우리가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나온다? 수용한다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인접한 거는 사업 부지에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수용 인정할 수 없고 일시 사용만 인정한다는 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개발 사업과 관련된 수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뭐하죠? 수용할 때에 대한 것은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민간 시행자라고 한다. 조합을 제외하고 조합은 수용이 안 되니까. 그렇죠? 조합은 전부한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민간자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을 땡기는 거니까 민간 시행자 수용의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민간자는 수용할 수 있다. 민간 자본을 땡기는 걸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수용할 때 이런 질문 잘 나오죠.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수용할 수 있다. X. 지방공사는 공공이니까 소유 동의 요건이 없다. 민간 시행자일 때만. 이것도 잘 나오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에 대한 부분에 특례를 본다라고 한다면 정비사업은 주의할 게 뭔지 아십니까? 재건축은 가장 공익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천재지변 등에 한해서만 재건축은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업과 달리. 그리고 재건축은 천재지변 등이 아니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뭐다?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 등이어서 재건축 수용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뭐가 되어진다? 내용에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다면 수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에 배우겠지만 매도 청구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은 수용이 안 되면 그런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알바가 놓고 안 파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 시행이 어려워서 매도 청구가 같이 언급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재지변에 의했을 때만 재건축은 수용할 수 있고 그 이후의 경우는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럴 때 나중에 매도 청구할 수 있죠.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현물보상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다? 현물보상. 주택을 지니까. 뭐라고 안 하겠죠. 수용당한 자한테 현물로 주택으로 줄게. 아무 말도 안 하죠. 땡큐죠. 그래서 정비사업은 현물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좀 특징점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의 사업으로 간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 중에서 가장 공익도가 없는 것이라서 주택법의 사업을 왜 수용한다면 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민주택 같은 걸 짓거나 그를 위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한 경우일 때만 수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일 때만 뭐가 되죠? 주택법의 사업은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머지 민간자는 주택법에 수용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수용이 안 되는 경우는 뭐가 되죠? 당연히 매도 청구란 조문이 같이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택법에도 매도 청구 조문이 여러 가지가 언급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수용이 어려우면 그 대체제가 매도 청구예요.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간단하게 수용에 대한 부분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에 따르게 돼 있다. 하지만 이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특례가 4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인 3가지와 주택법의 사업인 경우일 때 보상법에 특례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한두 개씩 문제가 나오니까요. 수용 등에 대한 비교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4번째 시간에 합격의 10분에 비교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